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3월 모의고사를 좀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9번, 우리 물리 파트 9번부터 해결해 보죠. 문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전자기도에 대한 실험이다. 자, 실험 과정. 그림과 같이 코일의 중심축을 따라 자석을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며 자석이 전피에 도달하는 순간 유도 전류의 세기를 측정한다. 표와 같이 자석의 속력과 구성만을 달리하여 실험 가다를 진행한다. 자석 한 개의 크기와 세기는 모두 동일하다. 자, 이제 상황을 좀 보죠. 일단은 이렇게 코일에 자석을 통과하면서 검유계에 측정되는 전류의 방향과 세기를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자, 일단은 기본 개념은 전자기 유도죠. 자, 이 전자기 유도의 기본 개념만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기도 왜 생기죠? 전자기도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에 의해서다? 자속의 변화 또는 자기장의 변화입니다. 사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파이는 BS이기 때문에. 자, 요건 이제 너무 물리적인 식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의 핵심은 뭐죠? 바로 자속의 변화 또는 자기장의 변화가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일으킵니다. 항상 되지 않은 안정, 중성, 평형, 균형을 추구하려고 하고 원자를 구성하는 수많은 원자와 전자 간의 전기적 그리고 자기적 항상 안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때 외부에서 자석이 접근하거나 멀어지면서 자속의 변화 또는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키면 수많은 그 물질을 갖고 있는 원자들 그리고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기적 안정을 유지하려는 전자기적 관성이 발동하면서 이 변화에 따라 유도 전류, 이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마치 내가 관성에 의해서 내가 버스를 타고 손잡이를 잡고 있는데 일로 출발하면 물로 일로 쏠리죠? 일로 가던 차가 멈추면 일로 쏠리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자기 현재 전자기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자기도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 원리는 밀당의 법칙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코일이 있으면 자석이 접근합니다. 나에게 자석이 접근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빠르게 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얘를 못 오게 청력으로 밀어내면서 동시에 이렇게 자기장과 함께 유도 전류가 생기고 또 이렇게 만약에 코일이 감겨 있는데 이때 자석이 멀어지면 어떻게 되죠? 자석이 멀어지면 이 자석이 움직임, 자기장의 변화 또는 자속의 변화가 이 솔레노이드를 구성하는 전자기적 안정, 관성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나의 현재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이죠.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게 좀 가지 마. 난 안정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반대 방향으로 역시 유도 전류가 생기죠. 자, 그럼 이제 이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만 더 추가해 보면 그러면 이 유도 전류의 세기를 결정하는 값이 누구였죠? 누구였냐면 이제 우리가 약간 물리학스럽지만 패러데이 법칙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였고 이걸 이제 통합과학 수준으로 좀 말로 풀어본다면 일단 유도되는 강력한 전압이 유도 전류를 만들어낼 거고 그러면 유도 전류는 당연히 뭐에 비례하죠? 유도 기전력, 유도 전압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자, 그러면 강한 유도 전류가 만들어질 조건 첫 번째 가문수, 많이 감을수록 자, 두 번째, 시간은 짧아야겠죠. 얘는 커야 되고 얘는 짧아야 되죠. 그래서 빨리, 짧은 시간, 빨리 자석이 다가올수록. 자, 세 번째, 자석의 변화가 크려면 이게 더 강하려면 어떻게 되죠? 더 센 자석을 사용할수록. 요 세 가지 조건을 지금 정확하게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분석을 통해서 이 실험 결과를 해결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보죠. 실험의 이제 결과 가는 V의 속도로 여기서 V의 속도로 N극의 자석을 P를 향해서 빠르게 다가오게 합니다. 그쵸? 두 번째, 나는 동일하게 동일한 자석으로 속력을 이제 기억으로 했고 다는 더 센 자석, 두 개의 자석을 그럼 이제 자기장이 더 강해지겠죠. 자석의 변화도 커질 거고 동일한 속력으로 접근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은 이 조건을 만족시켜 보면 일단은 이제 가에서 전류의 세기가 얼마가 나왔죠? 가에서 전류의 세기가 유도 전류의 세기가 I 제로였고 자, 나에서 2I 제로였습니다. 그렇죠? 나의 전류의 세기가 2배였다는 얘기는 뭐죠?
이 기억의 속력이, 여기서 나에서 기억의 속력이 훨씬 더 빨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통해서, 속력이 빠를수록, 빨리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V보다 기억의 속력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다 정보를 보니, 전류는 모르겠으나 동일한 속력으로, 두 개 더 강한 자석으로, 그러니까 이게 강한 조건이었죠. 그럼 역시, 얘는 전류의 세기가 누구보다 크게 된다. 이 니은 값은 누구보다 전류의 세기 I0보다 훨씬 큰 전류의 세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자유도 현상에서 유도 전류의 세기를 결정하는 세 가지 물리량이 가문수, 빨리, 더 센 자석을 활용한다. 요거를 알고 있는지, 그래서 이 정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보죠. 기억, 가에서 유도 전류가 흐르는 동안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은 변하죠. 자석의 변화가 유도 전류를, 선생님 더 그리진 않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철가루를 뿌리면 알 수 있는 자기장, 이 자기선속이 다가오면 변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솔레노이드를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증가하게 됩니다. 기억 틀렸고, 자, 니은은 해결이 됐죠, 그렇죠? 기억은 어떻게? 당연히 더 V보다 빠른 속력으로 더 빨리 움직여야 동일한 자석을 활용한다면 자석의 자기장이 그러니까 동일한 자석을 활용했을 때 가문수가 일정한 상황이므로 더 빨리 움직여야, 더 빠른 속도로 움직여야 강한 전류가 흐를 수 있겠죠. 자, 디귿. 그리고 니은은 어떻게 된다? I보다 커야 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에서 지금 가와 다를 비교해보면 동일한 속력으로, 그러니까 동일한 가문수, 동일한 속력으로 자석의 변화를 일으킬 때 더 센 자석을 사용하면 당연히 더 강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9번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죠. 자, 봅시다.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됐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운동 역학이, 있는 13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은 이제 어떤 걸 묻는 문제냐 하면, 바로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을 분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보면, 자, 13번 같은 경우에는 물체가 중력을 받을 때 어떤 운동을 하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먼저 읽어볼게요. 그림, 가와 나 같이 지구와 미지의 행성 X에서 운동하는 물체 A와 B의 위치를 1초 간격으로, 자, 1초 간격입니다. 1초 간격. 자, 1초 간격으로 나타내었습니다. A는 가만히 놓았고 B는 수평 방향으로 던졌습니다. 자, 그래서 A는 자연낙하 운동을 시킨 거고 B는 수평 방향으로 던져서 포물선 운동을 시킨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가와 나, 지구와 X에서 일어난 요 자료를 분석을 해보고 이 물체의 운동을 분석해 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중력을 받는 물체에서 꼭 알아야 되는 조건이 있죠. 일단 첫 번째, X축, 우리가 편의상 수평면이라고 하죠. 자, 수평면으로는 던져진 순간부터 작용한 힘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아무런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속력과 방향이 일정한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Y축은 보통 이제 수직면 또는 이제 연직 방향이라고 하죠. 요 연직 방향은 뭘 의미하죠? 중력에 의해서 일정한 힘 또는 일정한 중력을 받고 운동을 하는 등가속도 운동이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좀 신경 쓸 건 가든 나든 간에 A와 B는 둘 다 동일한 중력을 받는 상황이죠. 그렇죠? 동일한 중력을 받는다라는 건 낙하 높이가 두 가지를 결정을 합니다. 떨어지는 높이에 의해서 첫 번째 떨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전체 시간, 낙하 시간이 결정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낙하 최대 순간 속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일하게 결정이 되고, 자, 그럼 이제 가와 나는 뭐가 다른 거죠? 가는 지구의 중력을 받는 상황이고, 나는 행성 X에서 X의 중력을 받는 상황이 됩니다. 이제 둘의 차이를 문제를 통해서 좀 분석을 해보죠.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1초입니다. 1초. 1초라는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물체 운동을 분석해 봤더니만, 자, 가에서는 어떻게 됐죠? 요거를 참고할게요. 자, 1초에는 D를 갖고, 2초에는 3D를 갖고, 3초에는 4D를 갑니다. 총 3초 동안에 이렇게 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가에서 B 같은 경우에는, 자, Y축 먼저 보면은 1초 역시 동일하게 1D, 3D, 그리고 5D를 갖죠. 보통 이제 13579 형태의 등차수의 형태를 항상 만족합니다. 자, 참고로 B는 수평면 X축을 좀 더 분석해보면 같은 1초 동안 계속 D 역시 처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등속도 운동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나 상황을 볼까요? 자, 나에서는 동일하게 1초 동안에 D를 못 갔죠. 그리고 2초 동안에 2D를 갑니다. 그쵸? 그 다음에 3초 동안에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2D를 조금 더 갖고 4초 동안에 3D를 조금 더 가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봐봐. 일단은 가에서는 3초 동안의 운동이 기록이 됐고, 나에서는 4초 동안의 운동이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1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훨씬 어때? 가에서 크고 나에선 작죠? 그치? 그렇다는 얘기는 시간당 속도가 가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속도의 정의가 뭐죠? 이 가속도의 정의는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가속도의 정의라는 건 시간당 속도 변화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은 시간 동안 어차피 평균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변이이므로, 또는 걸린 시간의 이동 거리를 분석을 해본다면 같은 시간 동안에 더 많이 간 가에서 속도가 빠르고 시간당 속도의 변화도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가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속도도 작고 속도의 변화도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문제 상황에서 알 수 있는 건 지구의 중력이 누구보다 더 크다. 지구의 중력이 행성 X의 중력보다 크다. 그러면 지구의 중력 가속도가 행성 X의 중력 가속도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X축 같은 경우에는 나는 같은 시간 동안 1초에 1D, 2초에 2D, 3초에 3D, 4초에 4D를 갔죠. 그럼 가와 나에서 X축으로 수평면으로 이동한 속력은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둘 다 1초 동안 D, 1분의 D의 속력으로 운동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기를. 가에서 연직 방향의 가속도의 크기는 A가 지금 가가 더 크다고 시간당 속도 변화와 속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자, 연직 방향의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죠. 그래서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가에서와 나에서보다 크다는 거 알 수 있고, 자, B가 낙하하는 동안에 B의 수평 방향의 속력은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라는 거를 1초분의 D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13번은 이렇게 중력을 받는 물체에 의해서 첫 번째 자유낙하 운동과 포물선 운동을 비교할 수 있으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Y축을 운동하는 건 뭐다? 포물선 운동이든 자유낙하 운동이든 동일한 중력을 받는 등가속도 운동이고, X축은 던져진 이후부터 공기저항 마찰이 없다면 힘을 받지 않는 등속도 운동이다. 자,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물리학 파트의 마지막 23번입니다. 자, 이게 좀 어려운 유형의 문제고, 우리가 운동역학에서 어떻게 보면 운동량과 충격량 파트가 가장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역시 고난이도 유형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잘 해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보죠. 23번 문제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속력 V로 등속 운동하던 수레 A가 정지한 수레 B와 충돌 후 A는 정지하고 B는 속력 V로 운동하며 벽과 충돌 후 정지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시간에 따른 B의 속력을 나타낸 것이고, 구간 1과 2는 B가 각각 A와 벽으로부터 힘을 받는 구간이다. 자,
1과 2는 힘을 받는 구간이죠. 그쵸? 그러니까 그 나의 그래프의 1과 2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A와 B의 질량은 스몰 m으로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은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보죠. 일단은 23번은 이제 뭘 묻는 거냐면, 이제 두 가지 정보를 알아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운동량의 변화량이 받은 충격량이다. 자,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다 라는 거. 우리가 보통 이제 편의상 델타 P가 I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이런 게 성립이 되죠.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A가 받은 충격량이며, 이거 A죠. A가 받은 충격량이며, E는 B가 받은 충격량이고, B의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보통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보통 이제 우리가 그 과학에서 문제를 물을 때 정확하게 직접 묻는 것보단 돌려 묻는 게 되게 많죠. B가 받은 충격량을 구하시고 보통은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라는 이런 의미가 많죠. 아니면 이 4개 중에 얘를 구하라는 건 셋 중에 구할 수 있는 거나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라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저 그래프를 분석해 보면 원 구간과 속력 시간 그래프죠. 속력 시간 그래프고 요 각각의 구간에 요렇게 변화가 있는데, 그쵸? 요렇게. 여기서 우리가 이 원 구간과 투 구간에서 알아야 되는 건 평균 힘을 물어보면 뭘 구해야 돼? 직선의 기울기를 기반으로 평균 힘을 구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운동량, 충격량 파트에서 평균 힘을 구하시오는 시간분의 운동량을 구하라는 거고, 보통은 이게 알짜 힘이기도 합니다. 알짜 힘. 그래서 이렇게 질량 곱하기 평균 가속도의 곱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평균 힘을 구하시오는 시간분의 충격량이나 질량 곱하기 평균 가속도를 구해라. 자, 그럼 이 기울기가 평균 가속도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이미 기울기만으로도 원 구간의 기울기가 크고 투 구간의 기울기가 작다는 얘기는 원 구간에서 받은 평균 힘의 크기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평균 가속도와 질량이 같기 때문에 원 구간의 평균 가속도와 질량의 곱이 평균 힘이므로 훨씬 더 기울기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에서의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MV다. 맞죠? A는 처음 운동량이 얼마였죠? A는 처음 운동량이 MV였고요. 그 다음 나중 운동량 정지 0이 됩니다.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이 MV가 되고,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그대로 0인 정지에 있던 B가 MV로 바뀌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충돌 후 B의 운동량도 MV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작용과 반작용 관계 때문에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A가 받은 충격량이며 B가 받은 충격량이고 B의 운동량의 변화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럼 B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충격량의 크기는 1에서가 2에서가. 자, 충격량의 크기만 물어봤다면 그냥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그렇죠? 자, B도 결국은 어떻게 됐죠? B는 A와 충돌할 때는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이제 B가 다시 B와 벽 사이, B가 벽과 충돌할 때는 MV죠? MV에서 다시 0이 됐습니다. 결국은 받은 충격량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A가 받은 충격량, B가 받은 충격량, 그리고 B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모두 MV로 동일한 크기를 갖고 있게 됩니다. 자, B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 아까 처음에 이 속도시간 그래프의 평균 기울기로 충분히 분석할 수 있다고 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리학 파트인 운동량, 충격량에서 평균 힘을 구하라는 건 무조건 시간분의 충격량을 구하라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 평균 힘이 결국은 MA, 알짜 힘이며 평균 힘이고 질량과 평균 가속도의 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기 비교하면 요게 평균 기울기라고 했죠. 평균 기울기. 이렇게 됐고, 얘가 이렇게 평균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요 속도 시간 그래프의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평균 가속도를 구하고, 그 평균 가속도를 이용해서 평균 힘, 질량과 곱을 통해 평균 힘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 충분히 풀 수 있고, 이게 지금 되게 어렵게 나오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의고사 준비할 때 나중에 이 운동량, 충격량 파트가 꼭 거의 킬러의 준환 또는 킬러 파트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요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